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전에서의 대참사를 지켜본 후에 팬들에게 인사 후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중요한 경기에서 처참한 결과가 심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측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9년째 뛰고 있으니 토트넘 레전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2세를 앞두고 있음에도 손흥민의 아우라가 점점 빛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부터 주장 완장을 받은 이후 잉글랜드 내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25경기에 출전해 15골 9도움을 올리며 득점 24개에 관여했는데 손흥민은 이미 지난 2019, 2020 시즌과 2020, 2021 시즌 두 차례 두 자릿수 골과 어시스트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기록을 달성하는 일은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3시즌 이상 10골 10도움 이상을 올린 선수는 웨인 루니, 모하메드 살라, 프랭크 램파드, 에릭 칸토나, 디디에 드록바 총 6명만이 이룬 업적입니다. 손흥민이 여기에 포함되는 6번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기록을 최초로 보유한 아시아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이 기록을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슈퍼스타다. 그는 월드클래스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가 오랫동안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다. 올해 그는 아시안컵으로 토트넘 몇 경기를 놓쳤고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라를 대표해 뛰면서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그런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 일이 멋지게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가진 능력이나 신체 컨디션이 약해지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확신하건대 그는 여전히 그런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이 역할을 마칠 때 그는 프리미어리그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기억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9시즌을 보내며 다양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2021, 2022 시즌 23골을 넣고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이번 시즌 그는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EPL 역사상 단 6명만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었던 선수가 됐습니다. 토트넘에서 160골을 넣으며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 5위 EPL 역대 득점 23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독 손흥민을 두고 월드클래스가 맞는지 논쟁이 오가곤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경력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유럽이나 남미 다른 국가대표팀에서 뛰었다면 사람들은 아마 다르게 평가했을 수 있다. 결국 선수들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국제대회 기록도 함께 고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보유한 경력 또한 놀랍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아주 오랫동안 대표팀을 이끌었다. 모든 일이 끝난다면 손흥민이 세운 업적과 그가 걸어온 방식이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그날의 기자 회견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제기되었고 그 중에는 손흥민에 관한 몇 가지 질문도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며 그를 슈퍼스타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안정적으로 뛰고 있으며 토트넘은 그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실력이나 몸 상태에 대해서는 쇠퇴한다는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은퇴 후에도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 없이도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될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솔직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르고 손흥민이 더 많은 성과를 이룰수록 모두에게 인정받고 전설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향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턴 빌라가 그들의 가장 큰 경쟁 상대입니다. 이 두 팀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토트넘의 앞으로의 일정은 매우 힘든데 아스날, 첼시, 리버풀과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치열한 경기 뒤 많은 선수들의 체력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아스날과의 다음 경기는 4월 28일에 예정되어 있어 선수들이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팀의 주장 손흥민은 팀을 리드하여 최종적으로 톱4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뉴캐슬전 이후 선수들의 건강 상태, 특히 손흥민의 건강 상태가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손흥민의 동료로 로메로가 건강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로메로는 손흥민이 오랜 시간 달려야 했다고 밝혔는데 피로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체력이 떨어지고 탈수 증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손가락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이강인과 몸싸움을 벌인 뒤 손가락이 부러져 3개월간 붕대를 감아야 했습니다. 손흥민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아직까지 손흥민의 손가락을 보호하고 붕대를 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전 이후 손흥민이 부주의한 행동을 하다 무언가에 부딪혀 손가락이 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곧바로 의무실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손가락은 앞으로 1에서 2개월간 붕대를 감아야 할 예정인데요. 영국 매체팀 토크는 13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니 올모의 영입을 위해 맨체스터 시티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32경기를 치른 현재 18승 6무 8패로 승점 60을 기록하면서 5위를 달리는 중인데요. 불안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 매디슨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토트넘은 매디슨이 빠진 리그 경기에서 사패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이선 자원의 영입이 토트넘의 목표로 떠올랐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디슨의 체력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선수를 올여름 데려올 계획입니다. 토트넘의 시선은 다니올모를 향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전력 보강을 노리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니올모를 핵심 영입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다니올모는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별 팀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았지만 끝내 1군 승격에 실패하며 바르셀로나와의 동행은 막을 내렸습니다. 성장세는 바르셀로나와의 착별 이후 뚜렷해졌습니다. 다니올모는 지난 2018-2019 시즌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12골 9도움을 올린 활약을 앞세워 2020년 라이프치히 입단까지 성공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성장세는 이어졌습니다. 다니올모는 특별한 적응기 없이 라이프치히에 녹아들었죠. 첫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2021 시즌 7골 12도움으로 창창한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올 시즌도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21경기 7골 4도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바이에른 뮌헨과의 독일 슈퍼컵 경기에서는 해트트릭을 장렬하게 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스페인 대표팀에 소집된 다니올모는 지난달 치러진 브라질전에서 환상적인 득점을 터뜨리며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니올모 영입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는데요. 다니올모를 꾸준히 지켜본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올여름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팀 토크는 토트넘은 맨시티에서보다 출전 시간이 보장된 주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내세워다니 올모를 설득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